이 기자님, 예. 우리 이 기자님은 이 안철수 연구소, 뭐 이지, 뭐 무슨 테마주, 정치 테마주, 대선 테마주 이런 얘기가 새해 어떤 뭐 경제지뿐만 아니라 온갖 매체를 도배질했는데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습니까? 지금 뭐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아직도 유동자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기 세력으로 변질을 해서 어떤 테마주를 형성을 하면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. 사실 이 주식들이 뭐 실적이 뭐 엄청나게 뛴다든지 그리고 실적이 만약 뛰었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호조를 일으킨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거든요. 솔직히 좀 이성적인 그 투자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어제는 이제 그 모나미 영남제분이 이제 정치 테마주에 가세했습니다. 이유가 하나같이 황당한데 주가는 상한가입니다. 자, 문구업체 모나미 잘 알잖아요. 예.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공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. 이게 이유예요. 그러니까 모나미 이제 펜 같은 거 잘 팔리겠다 뭐 이런 거.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2년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등 친노 진영과 가깝다. 이게 상한가를 가는 이유입니다. 자, 바른손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변호사로 일하던 법무법인의 고객사였다. 그 문재인 그 이사장이 변호사로 일할 때 그 법무법인에 몸담았었는데 그 법무법인의 고객이었다. 바른손이. 황당하죠? 말이 안 되죠. 네. S&T 모터스 최평규 회장이 문재인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다. 이게 지금 이유입니다. 이런 그 비이성적이고 아주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비단 이런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는 아주 그 비이성적인 투기, 불합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. 일부 그 바이오 주식들, 그다음에 자원개발주들 과도한 기대로 뭐 유동성이 쏠리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 같습니다. 이 기자, 예. CNK 인터내셔널 오늘 이따 오후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경영진과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검찰 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증선위에서. 그 앞두고 주가가 지금 CNK 인터내셔널 하한가입니다. 하한가인데 제가 이 CNK 인터내셔널 코코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코코였는데 코코 엔터프라이즈. 예. 예. 그때부터 한 열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. 좀 다이아몬드가 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. 그 먼 카메론까지 가서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경종을 숱하게 울렸지만 계속 투자자들이 샀죠. 그 주가가 급등을 했고. 자, CNK 이 오늘 하한가인데 좀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. 일단 CNK를 저희 회사에서도 더벨에서도 취재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네. 사실 이게 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게 카메룬에 직접 가갖고 그 광산에 가서 뭐 다이아몬드를 캐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힘들잖아요. 또 그래서 또 여러 또 그 정치권의 그런 이슈도 있었고 네. 사실 지금 뭐 주요 언론에서 이제 그 뭐 외교부 쪽에서 미리 샀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얘기는 뭐 외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다. 뭐 누구누구를 꼭 지칭을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네. 그런 얘기는 이미 거의 몇 개월 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던 얘기고요. 근데 기사화 시키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.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, 이게. 증거가 없죠. 그리고 카메룬에 가서도 뭐 그 금강령을 가서 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키는지 안 키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힘들고 뭐 그게 다이아몬드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뭐 이렇게 알기도 어렵잖아요. 알기도 어렵죠. 기자들이 가서. 네. 그리고 또 뭐 언론사 그 큰 언론사에서도 한번 그거를 시도를 했다가 네. 가서 뭐 큰 봉변만 당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. 네. 실제로도. 그렇군요. 근데 가도 확인이 안 돼요. 이게 다이아몬드가 많이 묻혀있는 광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이게 도대체 양질의 것인지 아니면 뭐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쓰이는 건지 뭔지 알 길이 없잖아요.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기자들이. 그렇죠.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 특이한 거는 저도 그때 참 놀랐었는데요. CNK 마이닝이 그 카메룬에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뭐 채굴권을 취득을 했다. 네. 그 얘기를 코코 엔터프라이즈에서 보도자를 낸 것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를 냈었거든요.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흔치가 않고 흔치 않죠. 외교부에서 공식 보도자를 냈다는 건 팩트가 확실하다는 건데 당시에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네. 뭐 국내 주요 뭐 큰 빅3 언론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게 어제만 해서도
오늘 이제 하한가를 가서 4,168억, 시장 가치가 어제만 해도 5천억 같습니다, 이게. 지금 거래량이 한 12만 주, 한 7천 주 되는데, 12만 7천 주 되는데, 하한가 잔량이 214만 주.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면 다들 그 모럴 해저드가 있습니다. 예. 아, 나는 이 폭탄 돌리기에서 자유롭다. 설마 나한테 터지겠느냐. 이런 요행 심리가 있거든요.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 팔지도 못합니다, 이게. 이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. 그래서.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네. 이미 저기 임원들하고 그 CNK의 임원들하고 자사주를 지금 이미 팔았죠. 이미. 최근에도 또 주식 신탁 계약을 이제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한 네. 20억 정도를 팔아서 20억 정도 차익을 남겼거든요. 아. 그때 당시에 차익금이 상당히 많았었어요. CNK 인터내셔널에 차익금이 많았었는데 그 주식 주가 오른 걸로 해갖고 그걸 가지고 차익금을 대거 상환을 해서 그래서 제목이 좋아지고. 제목이 아주 좋아졌죠.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지고 모든 게 다 풀린 거 아닙니까? 아주 풀렸죠, 다. 그거를 우리 투자자들이 도와준 거죠. 그렇죠. 자, 이렇게 이 수십 년간 누적된 이런 투기 심리, 그 다음에 모럴 해저드의 결과가 아닌가,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은 아주 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. 기업의 가치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소문과 기대감,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문화,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느덧 하나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. 말씀드렸지만 이 폭탄 돌리기라는 거를 아는 분들도 많아요. 사실 이게 회사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안 다칠 거다라는 이러한 그 막연한 그 안도심리 이런 것들,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금융당국이 뭐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고 신용융자를 제한하고 투자 경고 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뭐 거래 제한까지 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 대해서 테마주 주문은 제한해라 별별 조치를 다 내놓고 있지만 이런 테마주라든가 이런 비이성적 투기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쉽게 안 박히겠죠.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땜질식 처방을 규제를 하게 되면 새로운 테마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피해서. 그래서 이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는 이참에 가격 제한폭 제도를 한번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된다.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도 가격 제한폭을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와 관련해서는 그 찬반 의견을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과연 가격 제한폭이 없으면 CNK에 투자에서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?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내일 당장 50%그 이상 빠진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요행 심리에 의존한 투기와 이런 테마주 투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대신 알짜 기업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더 많아지겠죠. 그렇죠. 왜냐하면 내일 하루 만에 30%, 50%를 먹을 수 있으니까. 예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이런 그 가격 제한폭 제도를 한번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많은 의견들, 찬성, 반대 의견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정치 테마주 열풍에 대해서 우리 그 증권사 그 전문가분 한번 연결해서 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로스 증권의 박승영 연구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연초 뭐 선거의 해인지 정치 테마주 쉽게 술거들지 않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접근을 안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제일 좋은 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네. 비싸잖아요.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네, 공매도를 공매도. 허용하면, 네,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, 근데 우리나라는 그 네이키드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, 네. 저도 여쭤봤더니 뭐 특정 주가는 너무나 이제 그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, 그걸 빌려줄 사람이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. 워낙에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.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안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아무래도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네. 돌이켜보면.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시장이 워낙에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한다, 뭐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더 하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냥 좀 쿨하게 그냥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, 예전에 2007년도에도 그때 부동산 규제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붙었었던 기업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좀 모두가 네. 다 무관심하게 되면 그때 적정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 정치 테마주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네네. 급등락이 심한 정치 테마주를 좀 대신해서 관심을 네. 가져볼 만한 그런 성장성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, 그러면? 너무 많죠. 지금 뭐 일단
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뭐 모바일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좀 시계를 좀 짧게 가져가서 뭐 1년, 2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그 중국 경기의 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긴축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중국 관련 산업재 소재 기업들 싼 주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오르기는 하는데 네. 이게 뭐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어떤 그런 소재 산업재 주식들을 지금부터 계속 담아놓으면 뭐 선거가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있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아까 제가 방송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공매도 같은 거 허용하면 상당히 좀 네. 그 버블 주식들은 많이 좀 힘을 못 쓸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투자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 이런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우리가 이 15% 가격 제한 폭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네, 것들을 네. 좀 확대하거나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오히려 네. 시장이 더 어떤 합리화되고 좀 자기 책임도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한 의견은 어떻습니까?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은 되게 종목이 많아야 돼요.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시장 규모나 아니면 시장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거에 비해서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은 그런 거래소는 아니에요. 그걸 보면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거 되게 잘 되는 거 보면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가격 제한 폭은 넓히는 게 좋죠. 보면은 되게 발달한 시장일수록 좋은 시장일수록 합리적인 시장일수록 가격 제한 폭은 크거나 이제 없게 되는데 네.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이 주식이 아니면 다른 주식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롱숏을 많이 하는 시장들이 이제 가격 제한 폭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는 뭐 정치 테마주가 뭐 정말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배신 살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죠. 그러니까는 같은 업종 내에서 그리고 같은 산업 내에서 뭐 비슷한 아니면 좀 더 뭐 우열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가격자폭 제도는 이제 선진국일수록 많이 확대되거나 없거나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롱숏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정치 테마주처럼 좀 이렇게 버블인 주식들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선택의 기회를 좀 많이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편이다. 이렇게 우리 박승영 연구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그 15% 하루 일일 제한폭을 아예 없애서 네.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그냥 그날 시장에 다 반영을 하는 게 네. 오히려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생각하거든요.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. 사실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전도 있잖아요. 가격 제한 폭이 없애버리면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왜냐하면은 근데 이 15%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서 차트도 만들고 거래도 일으키고. 근데 이게 당장 그 실시간으로 단 한 번에 가격이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그 작전한다 이런 얘기 듣고 누가 작전주의에 관심을 갖겠으며 어느 큰 배포 큰 세력들이 감히 작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비이성적인 투기 이런 거 고민을 하다 보면 결론은 이 가격 제한폭 제도를 손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. 수만 가지 규제가 답이 아니에요. 여기 누르면 이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게 풍선 효과처럼. 네, 이게 또 어떤 시장의 돈의 어떤 생리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아까 그 연구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냥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버리죠. 네, 시장에 맡겨버리면 뭐 안철수 연구소가 비싸다 마다 거품이다 마다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공매도를 자유롭게 풀어줘 버리면 됩니다.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되면 시장 망가질까 봐. 그럼 자기 욕 얻어먹을까 봐. 근데 그거는 너무나 아니라 생각이죠. 아니라 생각입니다. 우리 투자자를 진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의 질을 한 단계 성숙시키려면은 이런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. 남들은 다 없었습니다. 있는 데가 우리하고 대만, 중국뿐이에요. 남들은 다 없앴습니다. 일본도 없앴고요.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성숙화가 됐죠, 또. 근데 이 가격 자폭 때문에 여전히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테마주에 가 있는 거예요. 그거 믿고 나는 안 걸리겠지. 이런 요행심리.